네, 안녕하세요. 선욱입니다. 오늘 하루도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노후 자금을 투자로 다 날려먹고 망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의 주변에도 이렇게 망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랑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은 아니고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던 사람들 사례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생각보다 이런 일을 왜 당하지 싶지만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일단 투자로 망한 사람들을 보면 퇴직을 하고 받는 퇴직금이나 목돈으로 주식을 하다가 잦은 손실로 인해 원금이 사라지는 시나리오를 많이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앞으로 이제 개발이 될 것 같은 부지나 땅을 확 사버리거나 개발이 안 돼서 몇십 년 고생하고 팔리지도 않는 거를 보면 확실히 매도를 할 때 수급보다는 수요가 많은 것을 손해보더라도 사는 게 나중에 되팔 때 고생을 안 한다는 걸 깨닫기도 했고, 또 생각보다 얼마를 내면 월에 배당을 얼마나 준다고 하는 투자 다단계 사기에 많이 당합니다. 물론 투자 유치를 할 때 다단계 느낌으로 하지 않고 그 당시 떠오르는 산업들을 투자하는 회사로 위장해서 투자자들의 돈을 받고 사기를 치는 거죠. 제가 들었던 거는 1억을 넣으면 월에 한 300만 원씩 배당이 나오는 구조였는데, 월에 300만 원이 나오는 구조면 월마다 3%의 수익을 내는 거고, 일단 혹여나하는 마음으로 소액 1000만 원을 넣고 월에 30만 원이 실제로 통장에 찍히니까 이 X를 눌려가면서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을 넣고 꾸준히 월에 배당이 나오면서 신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있는 돈 없는 돈 대출을 다 끌어서 10억을 넣었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 자기만 투자했으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가족들이나 친척이나 지인들까지 끌어들여서 그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월에 나오는 돈을 어떻게 주냐면 원금에서 주기도 하겠지만 다른 투자자들이 내는 돈을 계속 나눠서 배당으로 지급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투자 유치가 끝나면 그 시점에는 이제 많은 투자자들에게 줄 돈이 계속 들어오지 않을 때쯤에 거기에 관련된 사기꾼들은 이미 해외로 도망을 가거나, 그 전에 굉장히 의심이 많아서 회사도 찾아가 보고 투자 사업 계획도 들어봤던 공간을 정신이 나간 채로 찾아갔을 때는 이미 빈 사무실로 다 정리해서 나가 있는 상황이고, 그때쯤이면 너무 늦은 거죠. 일단 그런 투자 제의를 부모님께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아버지는 굉장히 의심이 많으셔서 당연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를 알고 있고 다시 되알려주셨지만, 근데 이게 투자를 한 사람들의 심리는 이게 거짓말일 리가 없다, 뭔가 가스라이팅을 심하게 당하고 오히려 역으로 계속 설득을 하는 이상한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사실 또 어떤 50대 중반의 한 사람은 중견기업에서 한 20년을 근속을 하고 회사의 사정이 또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고, 이제 위로금이 포함된 퇴직금이 한 2억 원 가까이 나왔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2억 원은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 돈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기에는 전혀 충분한 돈은 아니고, 뭔가 이 돈을 굴려서 계속 수입을 만들어야 하긴 하는데 오래 다닌 회사에서 받은 보상이고 앞으로 가족을 지킬 마지막 안전망으로 여기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굴릴까라는 생각인데, 주변의 지인들이 하나같이 은행에 넣어두면 물가도 못 따라가고 수익률도 낮고, 요즘에 이제 주식이나 코인으로 투자하는 거는 필수고 그렇게 돈을 벌어야 한다, 또 부동산의 갭 투자만 해도 연 20%는 우습다라는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속삭이고 실제로 자신이 투자한 계좌를 보여주면서 계속 설득을 하죠. 이제 투자 경험이 거의 없지만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바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전 재산을 한꺼번에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처음에는 주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유명한 경제 유튜버가 추천하는 성장주를 따라서 삽니다. 각종 투자를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수익률에 대한 개념을 잘 와닿지가 않아서 연간 7에서 8% 수익도 정말 대단한 수익률이라는 것을 우습게 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인덱스에 투자하기보다는 개별주를 사면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초반에 계좌 수익률이 20%까지 치솟고 결국 자신의 실력이라고 생각도 들면서 투자에 자신감이 붙긴 하는데, 이제 뭐 내가 생각보다 투자에 소질이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면서 상승장이면은 사실 급락장도 나오기 마련인데, 인덱스가 10%만 빠지면 하락장에서는 개별주가 40%까지도 마이너스 하락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하게 되고 손실이 커지면서 불안감이 이제 몰려오는 거죠. 이제 손실을 만회하려고 더 위험한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바로 레버리지와 가상자산 투자를 하는 거죠. 지금 물타기를 하면 반등할 때 더 크게 먹는다라는 말에 혹해서 대출까지 받아 코인을 샀고,
그러나 시장은 기대와 반대로 움직이고 몇 달 만에 원금은 반토막이 납니다. 뒤늦게 손절을 하지만 이미 퇴직금 대부분이 증발한 상태이고 역시 투자는 어렵다는 생각을 할 때쯤은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정보가 굉장히 많아서 정보 홍수 속에서 제대로 된 판단 기준이 없었고 투자 공부를 체계적으로 한 적이 없고 냉정하게 리스크를 계산한 적도 없습니다.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이 나쁜 건 아니고 퇴직금처럼 인생의 안전판이 되어야 할 돈을 한순간에 위험 자산에 몰빵한 것 자체가 위험한 선택이라고 보고 결국 퇴직금의 80% 이상을 잃은 채 무직 상태가 된 거죠. 남은 돈은 몇 천만 원에 불과하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닥치는 대로 재취업을 해야 하는데 사실 취업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차서 쉽지 않고 알바라도 하려고 하는데 알바도 나이가 들어서 불러주는 곳이 많지 않고 그나마 알바 수요가 적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가족에게는 차마 사실을 숨길 수 없었고 부부 갈등도 깊어지면서 과거에 경솔했던 자신을 탓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생각보다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자기가 투자로 망하고 이렇게 산다고 광고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없지만 주변에 마음을 아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퇴직금은 인생의 후반전을 버티게 하는 마지막 안전망인데 이걸 공격적으로 투자 종잣돈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되죠. 퇴직금으로 대박을 노리기보다는 생활비 확보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투자는 사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투자가 실패한 이유를 보면 빨리 돈을 벌겠다는 조급함이라고 생각해요. 단기간에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욕심이 판단을 흐리고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더 큰 위험으로 몰고 갑니다. 사실 노후자금으로 하는 투자 자체는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기본적인 금융 지식 없이 남의 말만 듣고 투자를 하면 결국 확률 게임에 불과하고요. 특히 은퇴 후에 목돈을 한 번에 투자할 경우 리스크 분산 전략과 현금 비중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런 투자가 실수하는 이유가 빨리 돈을 불려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꿈꾸기 위해 자산을 한 곳에 집중하는 순간에 변동성이 곧 삶의 불안으로 직결됩니다. 설령 운이 좋게 수익을 얻더라도 재투자 과정에서 습관적으로 위험을 계속 감수하게 되면서 결국 손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사실 나이가 젊으면 심리적으로 보나 길게 보면서 강하게 버틸 수는 있지만 인생 후반전 투자는 심리 관리가 투자보다 어렵습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되고 그런데 감정에 휘둘려 무리한 선택을 반복하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종목이나 타이밍이 아니라 멘탈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기 쉬운 거죠. 모두들 투자할 때 잘 생각하고 고려하시길 바라면서 모든 분들이 노후 준비 다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